달라진 남편. 서울 강서구의 한 25평 아파트. 벽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62세 최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남편 64세 박정우는 이미 등산복을 갖춰 입고 현관에서 등산화 끈을 메고 있었다. 또 가는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다. 응. 오늘은 북한산 100군데 코스 가기로 했어. 어제도 갔잖아요. 그제도 갔고. 산은 매일 가도 질리지 않아. 갈 때마다 다르거든. 정우는 배낭을 메고 일어섰다. 영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다. 요즘 남편은 집에 있을 때보다 산에 갈 준비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 아침은요? 산에서 먹을게. 김밥 싸왔어. 제가 싸드릴 텐데. 괜찮아. 어제 편의점에서 샀어. 현관문이 닫혔다. 영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벽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결혼 38년.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달라진 일상. 시작. 6개월 전만 해도 정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 이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정우는 무기력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낮잠을 자는 게 전부였다. 여보,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영자가 물으면 정우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이웃이 정우를 등산 동호회에 초대했다. 박 선생님, 우리 동호회 한번 나가보시죠. 나이 드신 분들 많아요. 다들 좋은 분들이고 처음엔 시큰둥했다. 하지만 영자가 권했다. 당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봐요.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시작된 등산이 정우의 삶을 바꿨다. 이 변화. 첫 등산 후 정우는 달라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면 샤워하고 일찍 잠들었다. 다음 날 또 산에 갔다. 당신 매일 가는 거예요? 응.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아. 처음 한 달은 영자도 좋아했다. 퇴직 후 무기력하던 남편이 활기를 되찾았다. 식사도 잘하고 표정도 밝아졌다. 하지만 2달째부터 문제가 생겼다. 정우는 주말도 없이 산에 갔다. 평일에는 새벽 산행, 주말에는 전국 명산 종주에 나섰다.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한 달에 2~3번은 1박 2일로 먼 산을 찾았다. 당신 이번 주말에 딸네 집 가기로 했잖아요. 아, 그거. 이번 주말에 지리산 천왕봉 가기로 했어. 다음에 가자. 딸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전화해서 설명할게. 정우는 전화를 걸어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묻어났다. 경제적 부담. 그뿐만이 아니었다. 정우는 등산 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영자가 택배 상자들을 보며 물었다. 등산화 하나 더 샀어. 이건 여름용이고 지난달에도 샀잖아요. 그건 겨울용이야. 계절마다 신발이 달라야 해. 등산화, 등산복, 등산 스틱, 배낭, 헤드랜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장비를 샀다. 당신, 우리 퇴직금 아껴야 해요. 노후 자금인데. 이게 투자야. 건강에 투자하는 거지. 나중에 병원비 나가는 것보다 낫잖아. 정우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영자는 불안했다. 더 큰 문제는 동호회 회비와 산행 비용이었다. 매달 회비 5만 원, 전국 산행 때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한 달에 최소 30만 원은 나갔다. 소외감. 영자가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둘만의 시간이어야 할 때도 정우는 핸드폰만 봤다. 당신 밥 먹으면서 핸드폰 좀 그만 봐요. 아, 동호회 단톡방이야. 내일 산행 계획 짜는 중이야. 우리 얘기 좀 해요. 요즘 우리 대화한 게 언제예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중요한 결정해야 해. 정우의 눈은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함께 마트에 가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이제 정우는 주말도 산에 있었다. 당신, 이번 일요일에는 집에 있어요. 제발. 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아, 그래. 근데 이번 일요일에 설악산 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집에 있을게.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정우는 산에 갔다. 깊어지는 균열, 일의심.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웃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아, 동호회 회원이 올린 사진인데 재밌어서. 영자는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슬쩍 봤다. 산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정우 옆에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예요? 응? 아, 김선영 씨. 동호회 총무야. 총무요? 응. 산행 계획도 잘 짜고 사람들 잘 챙기고 좋은 사람이야. 영자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다음 날 정우의 등산 사진들을 더 살펴봤다. 김선영이라는 여자가 자주 보였다.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신, 그 김선영 씨가 몇 살이에요? 응, 56살인가? 젊어 보이지? 56세. 자신보다 6살 어렸다. 남편 있어요? 이혼했대. 혼자 사는데 씩씩하고 밝아. 산도 우리보다 잘 타.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의 남편 표정이 너무 밝았다. 자신과 있을 때보다 훨씬. 이 폭발. 어느 토요일 아침 정우는 또 산에 갈 준비를 했다. 당신, 오늘은 안 가면 안 돼요? 왜? 오늘 설악산 천불동 계곡 가는 날인데. 딸이 오기로 했잖아요. 손녀도 데려온다고 했고. 아, 그거. 내가 까먹었네. 미안해.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다음에. 당신 입에서 다음에만 나와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집에는 관심도 없고 나한테도 관심 없고 오직 산 생각만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산 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 매일 가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5번, 6번. 그게 내 유일한 낙이야. 퇴직하고 나서 내가 뭐 했어?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TV만 봤잖아. 그게 좋았어?
그래도 당신은 집에 있었어요. 지금은 집에 없잖아요. 집에 있으면 뭐해? 나랑 할 얘기도 없으면서. 정우의 말에 영자는 얼어붙었다. 할 얘기가 없다고요? 38년을 살았는데 무슨 새로운 얘기가 있겠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잖아.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아니에요. 당신 진심 알았어요. 나는, 나는 당신하고 같이 늙어가고 싶었는데 당신은 나랑 있는 게 지루한 거였구나. 여보, 가요. 산이나 가요. 당신한테는 산이 나보다 소중하니까. 영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시간. 정우는 결국 산행을 취소했다. 딸 가족이 오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미안해요. 소희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다음에 와. 전화를 끊고 나니 정우는 허탈했다. 산행도 취소하고 딸도 안 오고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적막했다. 핸드폰을 봤다. 동호회 단톡방에서는 설악산 산행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모두 즐거워 보였다. 내가 갔어야 했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아내가 화난 게 당연했다. 요즘 자신이 너무 몰두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녁 때 영자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영자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차렸다. 둘은 마주 앉아 말없이 식사를 했다. 당신,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지루해서 산에 가는 게 아니야. 퇴직하고 나서 내가 너무 무기력했잖아. 35년 동안 회사가 내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영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산에 가면 달라. 정상에 오르면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좋았어.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너무 몰두했어. 미안해. 영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나는 외로웠어요. 알아. 당신이 은퇴하고 집에 있을 때 나는 행복했어요. 비록 당신이 무기력해 보였지만 그래도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왜? 며칠 후 영자는 정우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을 받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고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떴다. 정우 씨, 오늘 산행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같이 가요. 선영. 영자의 손이 떨렸다. 선영. 그 여자였다. 그날 저녁 정우가 돌아왔을 때 영자는 물었다. 김선영 씨랑 오늘 만났어요? 응. 아, 동호회 산행이었어. 왜? 매번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시네요. 뭐,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지. 사진 보면 항상 그 사람 옆이던데요. 정우는 당황했다. 여보, 설마 오해하는 거야? 오해요? 당신이 매일 산에 가고 그 여자랑 문자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게 오해예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동호회 회원일 뿐이야.
그럼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웃어요? 영자의 질문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당신이 그 여자 옆에서 웃을 때 나한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에요. 나는, 나는 당신한테 그 정도로 지루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알아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당신 마음이 나한테서 멀어진 건 확실해요.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선택의 순간. 부부 상담. 딸 35세 수진이 부모님 집을 찾아왔다. 엄마에게 전화를 받고 급히 온 것이었다. 엄마, 아빠, 두 분 무슨 일이세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우는 소파 한쪽에, 영자는 다른 쪽에 떨어져 앉아 있었다. 아빠가 요즘 산에만 다니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가 운동하시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매일 가. 주말도 없이.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그렇게 자주 가세요? 응. 요즘 등산이 재밌어서. 아빠, 엄마도 좀 신경 쓰셔야죠. 엄마가 외로우시대요. 나도 알아. 근데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두 분 혹시 부부 상담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상담? 네. 제 친구 엄마가 상담 전문가세요. 많은 부부들이 도움을 받으셨대요. 정우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 상담실. 일주일 후 부부는 상담실을 찾았다. 50대 여성 상담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두 분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영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남편이 퇴직 후 등산에 빠져 매일 산에 가고 자신은 외롭고 남편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 같다고 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정우에게 물었다. 남편분은 어떠세요? 왜 산에 자주 가시나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3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가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말씀해 주세요. 집에 있으면 무기력했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죠. 영자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 등산을 시작했어요. 산에 오르면 뭔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정상까지 가야 한다는.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 그게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 그럼 아내분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떠세요? 정우는 아내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영자는 긴장했다. 당신과 있으면 편해요. 하지만 동시에 답답해요. 답답하다고요? 우리 대화가 늘 똑같아요. 밥 먹었냐? 날씨 어떠냐? 딸은 잘 지내냐? 38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존재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집에 오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상담사가 물었다. 아내분은 어떠세요? 남편분이 퇴직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좋았어요. 드디어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당신은 너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분은 무기력해 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등산을 권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남편분이 너무 자주 산에 가셔서 외로우신 거군요. 네. 상담사는 부부를 번갈아 바라봤다. 두 분 모두 외로우셨네요. 네. 남편분은 정체성을 잃고 외로우셨고, 아내분은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외로우셨어요. 두 분 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다. 깨달음.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말없이 걸었다. 여보,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외로웠다는 걸 몰랐어. 나도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미안해요. 나만 생각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다시 시작? 네. 우리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걷는 길. 새로운 약속. 그날 밤 부부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우리 약속하자. 정우가 말했다. 나는 산행 횟수를 줄일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당신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너무 과했어. 그리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당신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코스를 찾아볼게. 우리 둘이서. 영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처음부터 어려운 산 말고 쉬운 산부터. 당신이랑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영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나도 약속할게요. 영자가 말했다. 저도 당신 취미를 존중할게요. 등산이 당신한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산에 갈 때 불평하지 않을게요. 대신, 대신 일주일의 하루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산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첫 부부 산행. 다음 주 수요일 정우와 영자는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다. 험한 등산로가 아니라 평탄한 산책로였다. 여보, 괜찮아? 힘들면 쉬어가자. 괜찮아요. 생각보다 좋은데요? 영자는 주위를 둘러봤다. 숲이 울창하고 새소리가 들렸다. 도시 소음에서 벗어난 평화로움이 있었다. 당신이 왜 산을 좋아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 응. 여기 공기가 좋네요. 마음도 편하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가끔 멈춰서서 풍경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저기 꽃 좀 봐. 영자가 길가의 야생화를 가리켰다. 예쁘다. 이름이 뭔지 아는데. 까먹었네. 괜찮아요. 예쁘면 됐죠. 두 사람은 웃었다. 당신 고마워. 정우가 말했다. 뭐가요? 나랑 같이 걸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해서. 동호회의 변화.
정우는 등산 동호회 산행 횟수를 줄였다. 일주일에 2번, 그것도 하루 산행으로만 참여했다. 1박 2일 산행은 한 달에 1번으로 줄였다. 처음엔 동호회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정우 씨,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집사람이랑 시간을 더 보내려고요. 김선영이 물었다. 부인분도 등산 좋아하세요? 이제 시작했어요. 오늘도 둘이서 둘레길 걸었어요. 와, 좋으시겠다. 부부가 같이 취미를 즐기시면 얼마나 좋아요. 김선영은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김선영은 이혼 후 혼자였고 자신이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부러워했을 것이다. 선영 씨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고마워요, 정우 씨. 두 분 보기 좋아요. 다 함께 만든 일상.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정우의 동호회 산행일. 영자는 그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요가 수업을 들었다. 수요일은 부부 둘만의 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갔다. 토요일은 가족의 날. 딸네 집을 방문하거나 손녀를 데리고 놀러 갔다. 일요일은 각자의 시간. 정우는 집에서 등산 장비를 정리하고 영자는 드라마를 보거나 독서를 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 여보, 차 한잔 할래? 좋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 컵을 부딪히는 소리,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소중했다. 오대화의 재발견. 어느 수요일 오후 부부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다. 여보, 내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 정우가 말했다. 뭔데요? 우리가 그동안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서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말할 때 나는 제대로 듣지 않았어. 그냥 응, 그래 하면서 딴 생각했거든. 미안해.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 말을 듣기보다는 내 할 말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짜로 들어주자. 서로를. 응, 약속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당신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영자가 물었다. 38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열심히 일해도 위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래에서는 불평하고 그럴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싶었어. 그랬구나.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후회한 적 있어? 정우도 물었다. 영자는 웃었다. 있죠. 당신이 야근한다고 전화했을 때 혼자 저녁 먹으면서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싶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이 퇴근해서 집에 올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으면 좋았어요. 아, 우리 집에 사람이 돌아왔구나 하는 안도감?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38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오르는 산. 6개월 후 북한산 백운대 정상. 정우와 영자는 함께 정상에 올랐다. 후, 드디어 왔네요. 영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영자는 환하게 웃었다. 6개월 전 둘레길을 걷던 그녀가 이제는 백운대 정상까지 올라왔다. 여보, 저기 좀 봐. 정우가 서울 시내를 가리켰다. 우와, 정말 높이 올라왔네요. 그치? 이 맛에 산을 타는 거야. 영자는 사방을 둘러봤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눈 아래 펼쳐진 세상.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산을 좋아하는지. 그래, 네. 여기 올라오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마음도 시원하고 뿌듯하고. 정우는 배낭에서 김밥을 꺼냈다. 이번에는 영자가 직접 싼 김밥이었다. 자, 먹자. 산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두 사람은 바위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다. 여보, 영자가 말했다. 응?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요? 설악산? 아니면 지리산? 좋아요. 같이 가요. 정우는 아내를 바라봤다. 6개월 전 외롭고 지쳐있던 아내가 아니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웃는 동반자였다. 여보, 사진 찍을까? 좋아요.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쁘게 나왔다. 딸한테 보내줘야겠다. 그래요. 소희 손녀도 좋아하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풍경을 바라봤다. 함께 올라온 산, 함께 보는 풍경, 함께 있는 시간. 당신, 응? 행복해요. 영자의 말에 정우는 미소 지었다.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62세와 64세, 결혼 38년 차 부부. 그들은 이제야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함께 걷는 것, 함께 오르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부부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가끔 멈춰서서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었다. 조심해. 돌 미끄러워. 알아요. 당신도 조심해요.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내려갔다. 산을 내려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물었다. 집 가서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요. 우리 같이 만들자. 나도 도울게. 그래요? 응. 요즘 요리 배우고 싶었어. 영자는 놀라며 웃었다. 정말요? 당신이? 왜? 남자는 요리 못해? 아니, 신기해서. 좋아요. 같이 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정우가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 동호회에서 지리산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갈래? 김선영 씨가 당신 한번 만나보고 싶대. 정말요? 그럼 가야죠. 나도 궁금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김선영 씨한테 말할게. 고마워요, 당신. 뭐가? 나를 당신 세계에 초대해줘서.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내 세계야. 산도, 동호회도 다 좋지만 당신이 제일 소중해.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요.
당신이 제일 소중해요. 빨간 신호등에 차가 멈췄다. 정우는 아내를 바라봤다. 38년을 함께 산 사람. 앞으로도 함께 늙어갈 사람.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차는 다시 움직였다. 집으로 가는 길. 함께 돌아가는 길.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나레이션.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회사가 정체성의 전부였던 남편은 갈 곳을 잃고 드디어 함께할 시간이 생겼다고 기뻐한 아내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 정우 씨는 산에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죠. 중요한 건 균형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배우자의 행복, 그 사이의 균형. 산도 좋지만 함께 오르는 산이 더 의미 있습니다. 취미도 좋지만 배우자와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62세에 64세에도 우리는 배웁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오늘도 누군가는 홀로 산을 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혼자 집에서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같이 갈래?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38년 부부를 다시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걸을 때 행복은 시작됩니다.